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너는 아마 20세기에 그 프로이드하고 그다음에 피아제하고 그다음에 스키너 아마 이 세 사람을 가장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실적을 남긴 천재 심리학자로 되게 꼽습니다. 그만큼 이 스키너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스키너라는 학자는 원래 법률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 원래 영문학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문학 전공자로서 원래는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밀턴 대학에서 영문학과를 와서 이제 나와서 소설도 쓰고 신문에 기고도 하고 글을 쓰면서 스키너는 어떻게 내가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젊었을 때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글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를 통해서 이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차 프로이드가 스키너가 점점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이루어졌던 과학 운동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그다음에 과학 운동에 관련된 글들을 읽으면서 아,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 사회 변화는 문학적 상상력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당시에 과학운동의 선두주자인 러셀이나 왓슨의 책들을 탐독하고 그다음에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 심리학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래서 1928년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를 입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행동주의, 과학적 접근 이런 데 이제 관심을 쓰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스키너의 심리 상자를 고안을 해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고양이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고양이가 특정한 행동을 할 때 먹이를 주고 먹이를 스스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어, 고양이가 피아노를 친다든지 비둘기가 부리로서 탁구를 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토끼가 동전을 물어서 저금 동전을 넣도록 이런 식으로 그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런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과학적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서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이 도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계속 자극을 주면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라고 먼저 봤고 행동은 학습의 결과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내게 체화되고 그걸 통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된다. 라고 먼저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정신역동 이론이나 아니면 인지 이론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설명하려고 했던 학자들을 보았듯이
그동안은 우리가 정신적 내면에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 인간의 행동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인지 이론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봤는데, 이 스키너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3살 때 내가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 이렇게 행동한다. 그 사람은 예를 들면 5살 때 엄마로부터 아니면 아빠로부터 아니면 집안에서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착의 상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 어떤 스케마가 형성돼 있다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3살 때 그 사람의 경험이 나이 30이 돼서 20살이 돼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추측이고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자체는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단순한 상상력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정말로 우리의 눈에 보고 우리가 증명하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옳지, 그렇게 우리가 과거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그렇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도 않고 단지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자체를 이 스키너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인지적인 요인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거꾸로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인지적 형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학자들이 인간의 행동을 이런 보이지 않는 심리나 아니면 인식적 요인에서 찾았는데 이제 스키너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행동 이 자체가 인간의 인식과 인간의 정신적 작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론을 거꾸로 완전히 180도로 전환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대개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결정이 되고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어떤 결정체로 형성이 된다. 그거 본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은 정신적 요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스키너는 환경 결정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1900년대 이전에 여러 가지 내지는 당시에 그 1900, 20년 그때의 학자들의 관점을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놓은 거죠. 상당히 그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주장은 삶은 행동의 모든 집합이에요. 내가 평생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정신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면 거기에서 뭘 알 수 있다고요? 거기에서 보편적인 어떤
행동의 원리와 원칙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반복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내서 그 원리에 따라서 환경을 조성해 주면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스키너의 환경 결정론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모든 행동 자체를 구체적으로 기본 단위로 다 우리가 관찰하면 정확하게 어떤 행동이 무엇을 일으킨다는 것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를 들면 사랑하면 이것이 상당히 정신적이고 어떤 인식적인 어떤 용어일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상당히 추상적인 요소조차도 인간의 어떤 한 요인조차도 계속적인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사랑이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계속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가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보고 계속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웃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주 생각하고 자주 찾아보고 그 사람과 재미있게 내지는 어떤 긍정적인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도록 하면 이거는 바람직한 뭐라 할 수 있다?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관점을 정신이나 인식에 두지 말고 행동에 두고 그 행동을 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관찰하고 해서 거기서 원리와 원칙을 찾아서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런 정신을 갖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행동주의의 가장 핵심 이론이고 다음은 스키너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